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3회 기계정비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1과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공유함 및 자동화 시스템 1번입니다. 유체의 흐름은 층류와 난류가 있다. 배관 내에서 유체의 흐름을 형태를 결정 짓는 것은 여기에서 충류와 난류를 구분하는 것은 이 레이놀즈라는 수인데요. 이 레이놀즈 수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유체 내에 물체를 놓거나 유체가 관속을 흐를 때 난류와 충류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그 경계값이 되는 것이 레이놀즈 수입니다. 이거는 무차원 수이고요. 이 물체의 관성이 점성에 비해서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는 척도로 쓰이게 됩니다. 이 레이놀즈 수는 그 충류와 난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충류라고 하는 것은 레이놀즈 수가 보통 책마다 다르긴 한데 대략 200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2320이라고 수치를 적어놨는데요. 대략 20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0보다 레이놀즈 수가 작을 때는 이 충류로 발생을 하는데, 이 충류라고 하는 것은 이 유체 입자가 흐름 방향과 평행하게 잔잔하게 이게 흐를 때가 충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난류 같은 경우에는 유체 입자가 불규칙적으로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류는 레이놀즈 수가 2320, 약 2000 이상일 때, 레이놀즈 수가 2000 이상일 때가 난류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 베르누이 정리라고 하는 것은 유체역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가지 그 공식 중 하나죠.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베르누이 정리 같은 경우에는 위치 수두 그리고 속도 수두 그리고 압력 수두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스칼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그 비압시성 유체일 때 밀폐된 공간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압력이 같다는 그런 정리죠. 이 토리첼리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수조의 측면 또는 저면의 구멍으로부터 유출하는 물의 유속과 수면까지의 높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베르누이 정리와 관계가 되는 공식인데요. 베르누이 정리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2번입니다. 배인형 압축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 배인형 압축기는 이렇게 편심된 로터가 흡입과 배출 구멍이 있는 실린더 형태의 하우징 내에서 회전 운동을 합니다. 이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직선 운동을 하는 것보다 소음과 진동이 작고요. 압력을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소형으로도 원형으로 소형으로 제작이 가능하고요. 압축기 벽면에 냉각핀은 부착해야 한다.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실린더 튜브와 커버를 체결하는 것으로 공기 압력이나 피스톤 왕복 운동 시 충격력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는 부품. 우선 이 공합 실린더를 보면 이 커버와 실린더 튜브, 이 커버가 이쪽에 있죠. 헤드 커버가 이쪽에 있고요. 튜브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실린더 튜브와 커버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이 사이에 있는 이 타이로드죠. 그래서 이 타이로드는 항상 충격력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강도를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유압 실린더 피스톤 로드의
출력 방향이 실린더 축심 끝을 기준으로 원주상 일정 각도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린더 설치 형식. 자, 여기서 원주상 일정 각도라고 하면 일정 각도라는 용어가 나오면 요동이라는 용어를 떠올리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동형과 관련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설치 형식에 따라서 이 크게 고정형과 요동형 그리고 회전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일정한 각도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린더를 고르라고 했으므로 이 피벗형과 이 트러니언형을 고르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피벗형과 트러니언이 없죠. 이 피벗형이 다른 말로는 클레비스형입니다. 클레비스형. 이것이 그래서 피벗형이기 때문에 답은 요동형은 4번밖에 없죠. 클레비스형, 피벗형.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풋형과 클렌즈형은 고정형이죠. 고정형.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회로의 그 명칭은 단 A와 B는 압력이 아니라 입력이죠. 입력.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 일반적인 조합 논리 회로와 다르게 이렇게 이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궤한이라고 합니다. 궤한. 다른 말로 피드백이라고 하죠. 일반 조합 논리 회로와 달리 그 피드백이 있는 것은 이 플립플롭이라는 회로인데요. 이 플립플롭 회로라고 하는 것은 순차 회로에서 사용하는 기억 장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그 입력을 유지하는 회로가 되겠죠.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두 개의 출력 상태를 갖습니다. 출력 Q와 반전 출력인 Q바를 가지고 있고요. 이 난드나 노어 소자 등을 이용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노어 소자를 이용한 것은 SR, 레칫 회로, 그 다음에 난드 회로를 이용한 것은 S바, R바, 레치 회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 궤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플립플롭 회로라고 봐줘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유압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환시키는 기기. 자, 유압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환시킨다고 했으므로 여기에서는 유압 신호를 받아서 개폐시키는 전기적 신호로 개폐시키는 압력 스위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이 회로의 압력이 설정값에 도달을 하게 되면 전기 회로에 의해서 개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압력 스위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압력 스위치가 그 비슷한 개념으로 유체 퓨즈라는 그 용어가 나오는데, 이 유체 퓨즈는 이 7번 다음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회로합시 그 설정합을 초과하게 되면 유압에 의해서 파열되어 그 압류를 탱크로 귀환시키고 동시에 압력 상승을 막아서 기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유압기기. 이게 유체 퓨즈에 대한 용어가 되겠고요. 이 유체 퓨즈와 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안전 밸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선 압력 스위치 그리고 유체 퓨즈 그리고 안전 밸브. 안전 밸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릴리프 밸브죠. 릴리프 밸브. 그러면 이 압력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 설정 압력이죠. 설정 압력이 도달하게 되면 이것은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개폐하는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이 유체 퓨즈라고 하는 것은 설정 앞이 넘어가면 그 유체막이 파열이 되는 겁니다. 파열을 됨으로써 이 유체막이 파열됨으로써 바로 탱크로 귀환하게끔 해서 압력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유체 퓨즈가 되겠고요. 유체 퓨즈와 안전 밸브의 그 용도는 비슷합니다. 이 릴리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 최고 압력을 설정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제한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안전 밸브라고도 하는데 유체 퓨즈와 같이 설정 압이 넘어가게 되면 유체 퓨즈에서는 유체막이 파열되면서 탱크로 보내주는데 이것은 설정압이 넘어가게 되면 바로 탱크로 귀환을 시켜줍니다. 유체 퓨즈와 같이 유체막이 파열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겠죠. 그래서 그만큼 탱크 귀환시켜주고 그 다음에 설정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설정압이 만약에 5메가파스칼이다. 5메가파스칼이 넘었으면 6메가파스칼이 됐다. 그러면은 탱크로 귀환시키면서 이 5메가파스칼로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유체 퓨즈와는 조금 그 용도는 거의 비슷하지만 유지시켜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를 구분을 꼭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 유체 퓨즈가 되겠고요. 8번입니다. 공기압 시스템에 부착된 그 압력 게이지의 눈금이 0.5메가파스칼을 나타낼 때 절대 압력은 몇 메가파스칼인가?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 부분까지가 대기압이죠. 대기압. 여기에서 대기압에서 게이지압을 더한 것이 절대압이 됩니다. 절대압력. 여기 절대압력은 그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이 되겠죠. 여기에서 대기압은 우리가 여기는 파스칼 단위를 썼기 때문에 파스칼 단위 절대압력 대기압 10만 1325 파스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대기압을 공부를 할 때 1.0332 kg 중 per 제곱센티미터 이 단위만 하나만 알고 있으면 모두 다 그 단위 환산이 됐었죠. 그래서 이것을 뉴턴으로 바꿔주고 이거를 미터 제곱으로 바꿔줘서 파스칼 단위로 맞춰주면 10만 1325 파스칼이 나오고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 퍼 미터 제곱이기 때문에 단위 환산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기압은 10만 1325 파스칼에서 그 게이지압인 여기서는 0.5 메가파스칼로 나왔네요. 이 압력 게이지 눈금이 나타내는 것이 게이지압이기 때문에 0.5 메가파스칼 0.5 곱하기 메가파스칼은 10의 6승 파스칼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대기압에다가 게이지압인 0.5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50만이겠네요. 50만 파스칼을 더하면 이것은 60만 1325 파스칼이 나오겠네요. 이것은 0.6 곱하기 10의 6승 파스칼, 즉 이거는 메가파스칼이죠. 0.6 메가파스칼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사치죠. 그래서 여기서 몇 메가파스칼이라고 했으므로 0.6 메가파스칼이 적절한 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 0.6메가파스칼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기호와 표시 방법에 대한 그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포트는 괄호나 기호 요소의 접점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그 포트와 괄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직사각형 두 개가 있다고 하면 포트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들이 다 포트가 되죠. 여기서는 P 공급 포트, 여긴 T 탱크 귀환 포트죠. 귀환. 그리고 여기가 AB 작업 포트가 일반적으로 됩니다. 여기서 괄호나 기호 요소의 접점으로 나타내고요. 기호는 기계의 실제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호는 기능 조작 및 조작 방법 및 외부 접속구를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기호는 압력, 유량 등의 수치 또는 기계 설정 값을 표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기계는 해당 기계의 외부 포트의 존재를 표시는 하지만 그 실제 위치를 나타낼 필요도 없고요. 그 설정 값을 표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한쪽 방향으로의 흐름은 제어하지만 역방향의 흐름은 제어가 불가능한 밸브. 감속 밸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속도를 낮춰주는 밸브가 되겠고요. 이 니들 밸브 같은 경우에는 미세 유량을 제어함으로써 굉장히 작은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니들 밸브가 되겠습니다. 이 셔틀 밸브라고 하는 것은 오어 밸브라고도 하는데 이 고압 우선형이죠. 고압 우선형. 자, 이거에 비해서 엔드 회로는 저압 우선적으로 출력하는 그런 밸브가 되겠습니다. 이 체크 밸브는 이렇게 이쪽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 흐름은 유체의 흐름은 허용을 하고 이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흐름은 막는 그 역방향의 흐름을 제어가 불가능한 역류 방지로 쓰이는 밸브가 체크 밸브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